MBTI라는 정교한 성격 분류체계 안에서 INFJ는 종종 선의의 옹호자 혹은 예언자라는 신비롭고도 숭고한 수사학적 정의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러한 호칭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들의 도덕적 완결성과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적 궤적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을 적절히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이러한 단편적 이미지는 INFJ라는 거대한 정신적 대성당의 화려한 외벽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평온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는 거시적 미래를 설계하고 본질을 탐구하는 내향직관의 집요한 탐색과 외부 세계의 미세한 정서적 기류를 자신의 감각처럼 수용하여 조율하는 외향 감정의 엔진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채 치열한 내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FJ의 내면은 이상이라는 정교한 설계도로 구축된 성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고유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내면의 의지가 현실 세계의 파편화된 요구, 세속적이고 무질서한 소음과 충돌할 때 이 정교한 심리 기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향한 무고한 헌신과 자아를 향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균형을 잃고 영혼의 성소가 외부의 불협화음에 잠식당하여 마침내 심리적 저항선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들은 평소의 자애로움과는 궤를 달리하는 차가운 냉소와 심연과도 같은 실존적 허무에 침잠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의 기복이 아닌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와의 연결을 끊어내는 영혼의 비상정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본 글에서는 INFJ가 마주하는 스트레스의 근원적 발화점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인지적 기능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파괴적 징후들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방전된 영혼의 불꽃을 다시 지피고 무너진 자아의 건축물을 다시금 평온한 질서로 재건하기 위한 실천적인 회복 청사진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해온 당신의 영혼이 다시금 고유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봅니다. 1. INFJ를 고립시키는 실존적 스트레스 발화점. INFJ 유형의 심리적 항상성이 유지되는 근간은 거시적 통찰과 정서적 연대가 이루는 정교한 균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는 내적 질서가 무너지는 발화점은 크게 두 축의 인지적 위기에서 형성됩니다. 첫째는 주기능인 내향직관이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퇴색될 때입니다. INFJ에게 모든 행위는 본질적인 가치와 연결되어야만 실존적 정당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이 파편화된 정보의 나열에 그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이 시대의 부조리와 충돌하여 더 이상 정합적인 미래의 궤적을 그려내지 못할 경우 이들은 존재론적 허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의미라는 동력을 상실한 직관은 자기 안으로 굽어지며 자아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둘째는 부기능인 외향 감정의 수용 범위를 초과하는 정서적 과부하 상태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사회적 요구를 자신의 물리적 감각처럼 수용하는 이들에게 외부 세계로부터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정서적 부채는 자아를 압도하는 임계치를 형성합니다. 타인을 향한 헌신이 일방적인 소모로 전락하거나 주변의 부정적인 기류를 더 이상 정화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때 INFJ의 심리 기제는 비상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기제는 일시에 폭발하기보다는 자아의 기저를 서서히 침식하고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미세한 균열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내밀한 붕괴의 전조들은 종국에는 견고했던 자아의 요새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해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질적 가치와 의미의 부재가 초래하는 실존적 소외. INFJ에게 있어 의미란 단순한 주관적 취향이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실존의 당위성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정신적 지주와 같습니다. 이들은 현상의 표면적 나열을 넘어 그 이면의 구조와 목적론적 궤적을 통찰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증하며 생의 활력을 얻습니다. 모든 행위와 사건이 하나의 거대한 가치체계 안에서 정합성을 이룰 때 안녕을 느끼는 이들에게 목적지가 거세된 과정은 그 자체로 극심한 인지적 불협화음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로지 가시적인 성과와 수치화된 효율성만을 숭상하는 도구적 이성의 환경은 INFJ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심리적 억압기제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철학적 청사진이나 형이상학적 지향점 없이 반복되는 소모적인 과업은 이들에게 있어 단순한 노동의 피로를 넘어 자신의 인격적 주체성을 말살하는 소외의 현장으로 인식됩니다. 자신의 신념이 조직이나 사회에 의해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수행하는 과업에서 더 이상 영혼이 울린 본질적인 기여와 가치의 확장을 발견할 수 없을 때 INFJ는 세계와 자신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근원적인 소외감에 직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속감의 결렬을 넘어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한 파편으로 전락했다는 깊은 절망과 실존적 파산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철저히 고립된 섬이 되어 침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치명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정성의 훼손과 대인관계의 정서적 위선, INFJ에게 있어 진정성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나 선택 가능한 태도의 문제를 넘어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실존적 단위이자 타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진실의 끈입니다. 이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표면적인 언사나 사회적 격식 너머에 존재하는 감정의 심층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궤적을 치밀하게 추적합니다. 이러한 탐색은 상대방의 인격과 자신의 자아를 온전하게 결합하여 정서적 합치를 이루려는 이들만의 숭고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적 결합을 위한 조화로운 기여가 오직 세속적인 이해득실이나 논리적 효율성이라는 메마른 잣대로 난도질 당할 때 INFJ는 자신의 본질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치명적인 내상을 입습니다. 이들이 기꺼이 내어준 진심이 도구적 이성에 의해 수량화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 INFJ의 내면에서는 정교하게 쌓아 올린 신뢰의 축이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이들의 예리한 통찰이 상대방의 정중한 가면, 뒤에 숨겨진 이기적인 동기나 기만적 위선을 포착하게 될 경우 그 충격은 단순한 실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 선량함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로 번지며 타인에 대한 소통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존재론적 환멸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배신감은 단기적인 감정 소모를 넘어 장기적인 심리적 위축과 은둔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비극적 촉매가 되며 결국 INFJ를 인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고독한 관찰자의 위치로 회귀하게 만듭니다. 정서적 전이로서의 갈등과 감정적 과부하, 평화와 정서적 항상성을 실존의 기본 전제로 삼는 INFJ에게 있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선 갈등은 단순한 의견의 대립을 넘어 물리적 타격에 준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이들의 부기능인 외향 감정이 지닌 고도의 수용성에서 기인합니다. 이 기능은 주변의 정서적 기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안테나와 같아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고통, 분노, 긴장감을 자신의 내면으로 비자발적으로 동기화하는 정서적 전이 현상을 일으킵니다. 갈등의 중심에서 타인이 쏟아내는 가공되지 않은 감정적 배설물을 오롯이 받아내야 하는 상황은 INFJ에게 극심한 심리적 침습과 같습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정동이 자신의 내면을 잠식할 때 이들은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경험하며 거대한 인지적 불협화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조화의 세계가 타인의 공격성에 의해 파괴되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은 INFJ에게 영혼의 성소가 유린당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내상을 남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정서적 수용량을 초과한 감정적 과부하 상태에 도달하면 INFJ의 심리 기제는 자아의 완전한 해체를 막기 위해 최후의 방어수단인 셧다운을 발동합니다. 외부 세계와 연결되었던 모든 정서적 소통, 창구를 일시에 폐쇄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현상은 역설적으로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내어 생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러한 단절은 갈등의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을 유폐시키는 실존적 고립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심리적 소강 상태 SE 그립과 NI, TI 루프의 심연, 가중된 스트레스의 압력이 자아의 견고한 방어 기제를 파괴할 때
INFJ의 내면은 단순한 정서적 피로를 넘어선 구조적 붕괴의 단계에 진입합니다. 평소 이들을 정의하던 고결한 이상주의와 타인을 향한 자애로운 수용성은 생존을 위한 심리적 비상, 체제 하에서 일시에 그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이 시기에 INFJ는 자신의 본질적 가치관과 전면으로 충돌하는 이질적인 페르소나를 외부에 투영하게 되며, 이는 주변 관찰자뿐만 아니라 주체인 스스로에게도 극심한 생소함과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전이는 자아를 위협하는 현실로부터 자신을 강제로 격리하거나 고갈된 에너지를 왜곡된 방식으로 보충하려는 무의식적 저항의 발로입니다. 결국 이들은 본연의 인격적 빛을 잃고 자신의 정신적 영토 내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이른바 실존적 소강 상태의 심연에 머물게 됩니다. 열등 기능의 잠식과 왜곡된 외향 감각의 발현, 심리적 부하가 감당 가능한 임계치를 초과하여 주기능인 내향 직관의 통제력이 상실될 때 INFJ의 정신적 영토는 열등 기능인 외향 감각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령당하는 그립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평소 미래의 가치와 본질적인 의미에 천착하며 고도의 절제력을 유지하던 자아가 일순간에 해체되어 오직 현재의 물리적 자극에만 매몰되는 비정상적인 인지적 전이를 의미합니다. 평소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던 이들의 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당장의 감각적 충족만을 갈구하는 이질적인 충동이 자아의 빈자리를 찬탈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INFJ는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탈적 행위에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식이나 거식과 같은 극단적인 식습관의 변화, 경제적 관념을 상실한 무분별한 소비, 혹은 신체적 위험을 동반하는 충동적인 행동에 자신을 내던지는 행태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유희의 추구가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된 정서적 항상성을 외부에 강렬하고 말초적인 자극으로 상쇄하려는 처절한 무의식적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마비된 직관이 더 이상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때 뇌는 날선 감각의 통증이나 쾌락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외향 감각의 발현은 정신적 고통을 감각적 자극으로 덮으려는 일종의 심리적 맞추 기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적 탐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채 행위 이후에 밀려오는 극심한 자괴감과 허물을 동반하며 자아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듯한 괴리감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본연의 궤도에서 이탈한 채 침묵하는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인지적 폐쇄의 회로 차가운 논리의 감옥인 TI 루프, 외부와의 정서적 교감 및 가치 공유를 담당하는 부기능인 외향 감정이 극심한 소진이나 깊은 상처로 인해 그 기능을 멈출 때 INFJ는 자신의 내밀한 정신세계로 완전히 퇴행하는 TI 루프의 심연에 빠져듭니다. 이는 자아를 외부 현실과 연결하던 유일한 정서적 통로를 폐쇄하고 오직 내면의 직관과 논리만으로 세계를 재단하는 인지적 폐쇄 회로에 자신을 유폐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루프 속에서 주기능인 내향 직관은 현실의 단편적인 징후들로부터 지극히 비관적이고 숙명론적인 미래의 서사를 구축합니다. 평소 인류의 잠재력을 통찰하던 예리한 직관은 이 시기에 이르러 모든 헌신은 무용하며 인간관계의 본질은 결국 이기적인 욕망의 각축장이라는 어두운 전제를 도출해냅니다. 이때 3차 기능인 내향사고는 이 비극적인 전제를 불변의 진리로 확증하기 위해 치밀하고 냉혹한 분석을 가동합니다. 과거의 실패 사례와 타인의 위선적인 면모를 정교하게 수집하고 인과론적으로 조합하여 자신이 세운 어두운 가설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편향적 인지 활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INFJ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구원 불가능하며 인간의 선의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냉소적 허무주의에 깊이 매몰됩니다. 외부 세계에서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나 공감적 접근은 이들의 선 논리 앞에서 비합리적이고 기만적인 위안으로 치부되어 철저히 차단됩니다. 스스로 구축한 차가운 논리의 감옥 안에서 이들은
타인과의 정서적 연대를 거부하며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에 잠식당하는 상태로 자신을 격리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고립은 외부의 상처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어 기제였으나 종국에는 자신의 실존적 권력마저 스스로 고갈시키는 가장 고독하고도 고통스러운 내적 형벌로 작용하게 됩니다. 3. 몸이 보내는 비명 신체화 증상과 도어 슬램의 기제. INFJ의 정신적 고통은 대개 언어라는 협소한 통로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채 의식의 심연, 깊숙한 곳에 고립되어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지닌 외향 감정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데 자신의 내밀한 고통을 발화하는 행위 자체가 주변의 정서적 평온과 조화를 교란할 수 있다는 강박적 부채감과 죄책감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적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격적 성향은 결국 자신의 상처를 침묵이라는 외피 아래 유폐시키며 언어화되지 못한 정동은 적절한 배출구를 찾지 못한 채 내면의 압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여갑니다. 해소되지 못한 채 억눌린 정신적 에너지는 심리적 차원을 넘어 신체라는 물리적 영역으로 전이되어 실존적인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자아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관계의 영구적 단절을 의미하는 도어 슬램이라는 극단적인 자기 보호 기제로 현상화됩니다. 이처럼 언어를 잃어버린 고통이 어떻게 육체와 행동의 징후로 변모하여 나타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1. 정서적 과부하가 초래하는 신경계의 기능 저하. INFJ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하는 심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신체라는 물리적 실체를 통해 그 고통의 깊이를 증명하곤 합니다. 이는 이들이 지닌 고도의 감각 수용성과 심신상관성의 결과입니다.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뇌는 처리 불가능한 수준의 정서적 압박을 실시간 물리적 통증으로 오인하거나 치환하여 전달합니다. 이는 자아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의식을 분산시키고 현 상황의 위험성을 신속히 알리려는 생물학적 경고 체계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기제에 따라 INFJ는 만성적인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긴장 상태는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저해하여 만성적인 소화기 부전이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억눌린 감정은 근육의 경직을 초래해 극심한 긴장성 두통이나 근골격계의 통증으로 고착됩니다. 특히 신경계의 과부하가 정점에 이르면 시각, 청각 등 외부 자극에 대한 역치가 극도로 낮아져 평소 평범했던 소음이나 빛조차 신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감각 과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징후는 모든 활동성이 정지되는 극도의 무력감과 기면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의 축적이 아니라 정서적 붕괴가 자아의 완전한 해체나 영구적인 정신적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뇌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생존적 차단입니다. 외부와의 모든 물리적, 정신적 연결을 끊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남겨두는 이 상태는 역설적으로 무너진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해 신체가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가장 처절한 보호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본능적 격리와 도어 슬램. INFJ가 선택하는 관계의 단절, 일명 도어 슬램은 단순한 감정적 기복이나 충동적인 거부 반응이 아닙니다. 이는 자아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인격의 내부 시스템이 발령하는 가장 강력한 비상정지 명령이자 외부 세계와의 통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구조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향한 무한한 수용성과 공감이 이들의 자산이었으나 역설적으로 그 통로가 자신을 파괴하는 독소의 유입구가 되었을 때 INFJ는 생존을 위해 그 문을 철저히 봉쇄하게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회복 불가능한 임계치 이하로 고갈된 상태에서 타인과의 모든 접촉은 더 이상 교류가 아닌 실존적 위협이자 인격적 침략으로 인식됩니다. 평소에는 기꺼이 수용했던 타인의 요구와 감정적 무게가 이 시기에는 자아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력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사소한 관심조차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생력을 앗아가는 공격으로 느껴질 때 INFJ는 예의와 도덕적 강박을 내려놓고
관계의 전선을 급격히 후퇴시킵니다. 이는 상대방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격리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선택하는 은두는 외부의 소음이 소거된 고요한 주관적 공간 안에서 산산이 흩어진 자아의 파편을 수습하려는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직 홀로 남겨진 시간 속에서만 INFJ는 타인의 기대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비로소 마비되었던 주기능인 내향직관을 가동하여 무너진 내적 질서를 재건할 기회를 얻습니다. 비록 외부에서는 차갑고 무정한 소멸로 보일지라도 내부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영혼의 정합성을 회복하려는 치열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도어 슬램은 관계의 파괴를 넘어 무너진 자아를 다시금 온전한 주체로 세우기 위한 가장 고독하고도 단호한 자기 구제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자아의 재건 INFJ를 위한 회복의 미학. 자아의 재건은 단순히 고통 이전의 상태로 회피하거나 과거의 연약한 균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괴된 내적 질서의 파편들을 수습하여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고 견고한 실존적 건축물을 세워 올리는 정신적 승화의 과정입니다. INFJ에게 회복이란 자신의 인지적 기능을 다시금 조화로운 위계에 따라 배열하고 외부 세계와의 충돌로 상실했던 삶의 시원적 의미를 복원하는 고도의 철학적 과업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외부의 무질서한 요구에 매몰되었던 시선을 다시 자신의 내밀한 자아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고갈된 정서적 자원을 지성적으로 확충하고 무분별하게 침범당했던 심리적 경계선을 재설정함으로써 인지적 명료함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무너진 정체성을 재건하고 영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회복의 기제들을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고립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치열한 내적 연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복의 청사진을 그려내 보겠습니다. 1. 내향직관의 긍정적 승화와 의미의 복원. 심리적 복원력을 재건하는 가장 선제적이며 근원적인 기제는 무질서하게 흩어진 현실의 파편들로부터 고유한 의미를 다시금 추출해내는 과정입니다. INFJ에게 있어 고통은 그 자체의 물리적 통증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작 위성으로 다가올 때 더욱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련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거대한 자아, 성장의 서사 속에서 필연적인 단계로 재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론적 정당성의 확보는 뇌의 보상체계에 현재의 고통에는 존재론적 이유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자아가 허무의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어합니다. 이 과정에서 INFJ는 자신의 주기능인 내향직관을 파괴적인 냉소가 아닌 창조적인 승화의 도구로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를 인류 보편의 고통이나 철학적 화두와 연결짓는 상징적 비유의 과정은 개인의 비극을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 줍니다. 고통의 이면에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가치 체계로 통합하는 철학적 탐구는 안개 속에 가려졌던 실존의 좌표를 명확히 드러내는 실존적 명증성을 제공합니다. 의미의 복원은 뒤틀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인지적 명료함의 토대가 됩니다. 파편화된 경험들이 하나의 완성된 서사로 통합될 때 INFJ는 비로소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서사의 지필자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통찰의 완결은 외부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정신적 뿌리를 내리게 하며 무너진 자아를 다시금 온전한 질서 위로 바로 세우는 가장 고결한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자아 보존을 위한 심리적 경계선의 확립. 진정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서적 항상성을 유지하려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조응해왔던 수동적 관성으로부터 단호히 탈피해야 합니다. INFJ는 타인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유예하거나 외부의 정서적 기류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자아의 원형을 훼손하고 실존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인격적 잠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던 기존의 행동 양식을 중단하고
자신의 정신적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명확한 임계치를 지성적으로 규범화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내면을 침범하려는 불필요한 간섭과 과도한 정서적 부채에 대해 아니오라는 명료한 부정의 의사를 표명하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이때의 거절은 타인에 대한 적대적 행위나 관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론적 주체성을 선언하고 건강한 관계의 거리를 확보하려는 가장 능동적인 자기보호의 발로입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공감은 결국 타인에게도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타인의 무분별한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이 안식하고 사유할 수 있는 정서적 성소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 방어 기제입니다.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견고한 실존적 영토 안에서만 INFJ 특유의 고귀한 직관은 다시금 선명한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세계와 조우하기 위한 가장 정직한 기초공사이며 영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고결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감각적 접지를 통한 현실감 복구, 추상적인 고통의 심연과 관념적 허무에 매몰될 때일수록 INFJ는 자신의 의식을 형이상학적 층위에서 끌어내려 당장 손끝으로 제어 가능한 물리적 과업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들의 주기능인 내향직관이 뒤틀린 형태로 발현될 때 현실은 마치 자아를 위협하는 불투명한 장막처럼 느껴지지만 구체적인 감각 정보에 천착하는 행위는 붕괴된 실존을 현실이라는 단단한 지표면 위로 안착시키는 감각적 접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숲길을 걷는 물리적 보행의 감각, 따뜻한 찻잔에서 전해지는 온기 혹은 주변 공간을 정돈하는 행위와 같은 미시적 감각 접지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행위를 넘어 외부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는 도구적 이성을 매우 낮은 부하로 가동해보는 인지적 연습입니다. 거창한 미래의 설계나 복잡한 인간관계의 역학에서 벗어나 오직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유입되는 명확한 현실 데이터에만 집중할 때 INFJ의 신경계는 비로소 과도한 각성 상태를 해소하고 평온한 항상성을 회복할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작고 소박한 감각적 성취의 축적은 거시적 이상이 무너진 자리에서 실존의 존엄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정직하고도 견고한 기초 공사가 됩니다. 추상적인 담론으로는 치유될 수 없었던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신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감각적 확신을 통해 비로소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현실감의 복구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아의 겸손한 복원이자 관념의 감옥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실존으로 복귀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INFJ, 당신이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그 예민함과 고립감은 결코 교정되어야 할 심리적 결함이나 사회적 부적응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시선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세상의 미세한 고통과 균열을 읽어내고 그 메마른 풍경 안에서 숭고한 가치를 길어올리는 당신만의 독보적인 인지적 자산이자 인격적 깊이의 증거입니다. 현대 사회가 강요하는 천박한 속도와 도구적 효율성이 당신의 실존적 안녕을 위협할 때일수록 외부의 거친 박동에 억지로 자신을 투사하여 소진하기보다는 오직 당신의 영혼만이 연주할 수 있는 내면의 평온한 템포를 고수해야 합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리듬을 훼손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비추는 당신만의 빛을 꺼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당신이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갈등의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보호하며 본연의 모습인 평온한 영혼의 옹호자로 돌아올 때 비로소 세상은 그동안 소음 속에 감추어 두었던 가장 깊고 본연적인 진실을 당신의 맑아진 시선 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어떤 외부적 성취나 생산성의 논리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완결된 시적 서사를 품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의 파고 속에서도 인류의 온기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당신의 실존은 이 거친 세상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탱하는 필수적인 정신적 주춧돌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 속에서 다시금 자아의 질서를 회복하고 일어설 때 당신의 우주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찬란한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의 안녕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고귀한 가치를 수호하는 고결한 투쟁의 완성이기도 합니다.